정보종합사회복지관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제가 마을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정보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그 자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적산가옥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 같은 집성촌 몇 분의 주민들도 살고 계셨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산경찰청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아서 기동대가 영도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복지관이 들어온다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좋아했답니다. 복지관 오면 참 좋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허가 집 철거할 때 부산진구청에서 보상비를 아주 턱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틴 겁니다. 전포동 그 마을 자치에서 그동안에 이 돈을 좀 적립해 놓은 게 있었는데 한 몇천만 있었나 봐요. 그걸 마을 자치에서 주민 각 세대에 몇백만 원씩을 드렸답니다. 이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사를 가심으로 해서 지금 정보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걸 지을 때 바로 옆에 평화교회가 있어요. 그 평화교회가 지금 그린닥트 재단의 이사로 있는 목사님이시. 그 평화교회에서 그때부터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이 평화교회와 정보종합사회복지관의 구름다리를 건설해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제안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특정 종교가 복지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셔서 결국 그 진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 복지관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제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공공재나 공공세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을 복지관은 공공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수탁과 관련해서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불교든 이 종교재단에서 하는 거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리 잘하신다 하더라도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만은 저는 어떤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요. 지역 아동센터의 가장 그 뜨거운 감자, 아무도 못 건드리는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개신교 목사님들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온갖 표정과 비리가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또 기재위 재경부입니까? 그쪽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사분들 그 호봉제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 정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아니었고요. 그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그걸 뭐라도 하여튼 그 알바 비슷한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사회복지 기관이 있으면서.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하니까 2급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1급 시험을 봐서 1급 사회복지사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새로움이 문제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사회복지, 정부종합 사회복지관 성명서 내고 막 이럴 때 사회복지사라고 내지 말고 사회복지 노동자라고 하자. 네. 이번에 우리 정부종합 사회복지관에 전부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성명서에 사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조리사, 영양사, 가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사의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고용에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하셨어요. 그러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0일 그 복지관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이 사람들이 저를 뽑을 때 이 작전을 짜고 뽑았는지 12월 30일로 대뜸 와서 연말연시 그 바쁜데 와가지고 도와달라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관장님이 잘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수탁 제도도 잘 모를 뿐더러 왜 잘리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서 이수탁 제도를 심사를 할 때 관장 내정자가 발표를 하고 그 점수가 있고 또 그 관장 내정자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발표하면서 또 점수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그린타트스는 관장 내정자를 안 뽑으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핵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뭐 제3자로서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까지 과정을 쭉 이래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뽑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오해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오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29일, 30일, 31일 그 3일 동안 한 번도 관장 내정자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다음 29일 날 직무대행을 뽑는데요. 2시간, 이 사이에 열리는 2시간 전에 그 OXS 팀장하고 또 관장 대행자하고 이 사이로 오라고 해요. 그날 토요일입니다. 공휴일이잖아요. 토요일을 오라 해서 흐득지국하게 됩니다. 관장 내정자를 또 부르더만은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처음 와서 얼마나 쫄리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재단이 이사회라는 데를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관장 내정자라고 한 사람을 불러서 갔더만은 그 재단 이사 두 사람들이 운영위원 명단을 보여주면서 뭐 됐지요 이러는데 안 됐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것도 또 1월 3일자로 공문에 옵니다. 오는데 명단을 보니까 전부 재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획 사회복지위원회인가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재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사유화가 아니면 뭐가 사유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재단 이사님은 이게 왜 사유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불러 이게 사유화가 아니면 무엇이 사유화입니까? 라고 되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점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가 자꾸 복잡하게 가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12월 29일이라고 생각해요. 12월 29일 두 분이 이사회를 갔더만은 이사회 이 책상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사분들이 앉는 책상에 거기에 그 회의록이라는 자료집이 아마 회의록은 아니고 자료집 같은데 그 자료집이 이미 다 놓여져 있어요. 이사분들이 앉는 자리에 그 이사회 회의록이 자료집이 놓여 있는데 그 자료집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사, 이사장, 쭉 해가지고 이미 자기가 말할 내용들이 다 적혀져서 회의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회의를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그걸 자기 순서대로 딱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게 CBS 사장님 같은데 관장 내정자를 이분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그래도 경륜이 제일 신임자고 그런데 그 사장님은 이 관장 내정자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읽어요. 대한민국 재단 이사회가 다 이런 짓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가 막힌 이사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문이 왔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이 부산진구청에도 왔는데 그 내용에서 별 차이 없어요. 한 98%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들은 자기가 무엇을 발언해야 될지를 와서 앉아서 그 순서대로 낭독하고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인하고 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그린타트스와 구청과 복지관 측에서 3자 대면 첫 회의를 할 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장 내정자를 뽑겠다고, 그분을 채용하겠다고 의결했다길래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그 내용이 관장 내정자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시해봐라 이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재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주도했던 부구청장님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내일 다음날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반대를 했죠. 세상에 이런 회의가 있느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을 지금 당장 텍스트로 보내라. 가서 확인하겠다. 다음날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하겠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물론 로고는 따지보면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회의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1월 며칠이죠. 우리가 두 번째 3자 대면을 갔는데 그 회의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월 7일날 날짜로 회의록을 작성한 게 있는 거예요. 1월 이제 구청에서도 의의가 없으니까 1월 7일 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두 개의 회의록이 있다고 나온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2월 29일 이사회 회의록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1월 7일날 이사들 사인하고 도장 찍은 것이 12월 29일날 찍은 것도 달라요. 도장도 달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재단 이사회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때는 이사장이 왔는데 두 번째는 이사장이 안 왔어요. 아마 그 회의록 문제 때문에 좀 창피스러워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느님한테까지 맹세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사장님은 사회 저명인사고 누가 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명시하시겠습니까? 명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봤을 때 이 사회 회의록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회의 전에 이미 회의록이 나와가지고 이사라는 분들이 앉아서 그걸 자기 순서대로 낭독하고 그걸 사인하고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제가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린닥터스가 사회복지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복지의 철학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그럼 좀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체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수탁 운영권을 이임받은 그 순간부터 정년군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1월 8일 진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500여 명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오셔서 집회가 있고 난 뒤에 1월 9일날 점심때쯤에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 5, 6명이 복지관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 성명서를 낭독하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앞으로 모든 것을 규정, 절차,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모든 직원들 근태 자기 지시방패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회복지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장에게 내 오늘 출근했습니다. 내 오늘 퇴근합니다. 내 지금 점심 먹으러 갑니다. 외출 갑니다. 출장 갑니다. 보고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사유화가이라면 무엇이 사유화일까요? 이분들이 이주택 신차를 받을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건지 저는 굳이 이해가 안 됩니다. 1월 9일날 이사들이 막 그렇게 공간을 치더라도 이사장 되시는 분이 그러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직접 돌격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왔으면은 좋다 들어왔다 그죠? 왔으면은 최소한 직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 유감이다. 정말 우리가 선의로 좋은 뜻으로 사회복지를 하고 싶었는데
무슨 오해가 생겨서 이래 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동말동한데 법과 원칙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법대로를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법이 참 재밌어요. 그죠? 법은 원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그런데 한국의 법은 철저히 강자들의 몫입니다. 아주 유명한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보리밭을 지나는데 밀밭인지 보리밭인지 지나면서 그 안식일 일요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비비가지고 후후 불면서 입에 먹는 거예요. 그걸 본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해요. 당시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하지만 하는 것이 한 300개가 넘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걸 지키려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이삭을 비비는 것도 노동으로 본 거예요. 그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노동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죠. 사람이 안식일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 예수의 법칙이에요. 인본주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수탁 제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수탁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수탁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법치락도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법치락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 분들이 법을 이야기하고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단, 그 이수탁 내용에 보면은 발표할 때 심사 내용과 다를 때에는 이수탁을 취소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맹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법정으로 가면은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수탁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맹문화되어 있는 그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이수탁 제도 구청에서 공고낸 거 몇 번을 읽어봐도 그 이상 중요한 맹문화되어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맹문화되어 있는 것조차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이수탁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1월 8일 이후 집회 이후에 재단법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음해 세력, 불순 세력이라고 해요.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은 전포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십니다. 16년 동안 이 전포국지관 지을 때부터 자원봉사하시고 지금 운영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음해 세력이고 불순 세력이라면은 음해 세력이고 불순 세력 맞습니다. 또 한 분은 전포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사진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순 세력이고 음해 세력이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우리 운영위원들이 구청장님을 면담을 하는데요. 쭉 이야기하다가 구청장님이 기가 막힌지 그 중국집 하시는 운영위원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운영위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눈물이 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사태의 그 어떤 말보다도 압축적이고 상징적이고 제 가슴을 묵묵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 직원들, 이 노동자들의 눈물뿐만 아니고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의 눈물이 녹아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진 하나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좀 길어졌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오는데 원고료가 아니고 하여튼 뭐 참가비를 돈을 주시길래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돈값은 해야겠어. 저더 돌려보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분 이분이 그 우리 짜장면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노래도 참 잘하시고 아주 재밌는 분인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요. 눈물이 난다. 참 진짜 눈물 났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은 이분은 한의원을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시는데 정말 지금 현재 정보복지관 사태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재단에서 말하는 음해 세력이고 불순 세력이라면 아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